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좀 길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꼭대기를 치고 이래 쭉 내려왔습니다. 이래 내려오면서 내가 매였던 파동이 거의 맞았습니다. 맞았고 이쪽 부분에 요 부분의 길이가 뭐 조금 짧은 아쉬움은 있지만은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엔딩 파동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을 다시 훑어봐도 내가 봤던 파동이 맞더라고요. 여기를 잡던 조금 이 앞에서는 달라지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요래에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서 A파, 그 다음에 반등 B파, 그 다음에 반등 C파. 반등 C파는 1, 2, 3, 4, 5 ABCD로 떨어졌고 어, 그러니까 하락 C파는 ABCDE 5개 파동으로 떨어졌고 이 하락 A파, 조정 A인지 뭐 하락 A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A파는 내가 볼 때 이 두 개 파동으로 떨어졌습니다. A, B, C로. 나는 이걸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조정 중이다. 고 보고 있는데, 내 생각이 뭐 어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. 일단은, 여기를 꼭대기로 해가지고 하락 중이죠. 하락 중입니다. 종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가 꼭대기입니다. 꼭대기를 기준으로 코스피는 일단 하락 중입니다. 이 하락이든 조정이든 어차피 내려가는 거니까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단락이 되었다. 그리고 반등이 들어올 거다. 이 1단락 된 데까지 기간을 따지면 대략 한 5개월쯤 됩니다. 5개월 정도. 꼭대기를 이쪽에 보냐 여기 보냐에 따라서 뭐 조금 기간 차이는 나는데 어쨌거나 대략 한 5개월쯤 된다. 꼭대기와 바닥까지. 그러면은 반등이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도 이거의 한 3분의 1은 될 거다. 암만 짧아도 뭐 암만은 아니지만 짧아도 3분의 1은 될 거고 통상적으로 반쯤은 될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래 보는데 3분의 1을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 한 달 반 이상 2달 가까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한 달 반. 그러면은 지난달 말에 11월 30일 날 바닥을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니까 12월 달부터 1일부터 올랐다 치고 12월 1일부터 올랐으니까 12월 1일부터 쭉 올라오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. 어, 다음 달 보름 정도까지 오른다면은 한 달 보름 정도 오르는 거죠. 그래서 대충 다음 달 보름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.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내달 보름까지 오를 거냐?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어, 급격하게 오를지 깨작깨작 오를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없던 형태의 파동인데 코스닥에서는 요즘 자주 나타나는 그런 파동이죠. 교과서에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그 주식 고수들이 펴내는 책에는 있습니다. 뭐 N자 파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N자 파동이 된다면은 내가 바라보는 3100 전후 3150까지 이래 보지요. 이 3100 전후를 넘어서 좀 많이 올라가는 3200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. 이게 바닥이 맞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 외국 시장들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실이 못 올랐거든요. 이 부분에서 유독 실이 못 올랐습니다.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야 뭐 알지 얘기를 안 하면 난 잘 모르거든요. 또 뭐 전문가들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뭐
주식 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방송조차도 뭐 별로 안 보다 보니까 뭐 전체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런 형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. 그럼 이런 데서는 왜 그런 게 안 일어났냐? 이게는 하락 중이었고, 이제 일단 하락 A파가 마무리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내린 거에 대한 반등 B파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C파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. C파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 진행이 될 거다. C파의 형태가 ABC로 진행이 될지, 뭐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될지, 뭐 ABCDE로 진행이 될지, 어떤 형태를 띌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데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연말 랠리가 있을 거다, 있을 것 같다고 내가 한참 전은 아니지만은 요 내려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내려올 때도 내렸다가 오를 것이다, 아니면은 올랐다가 내리더라도 올라오는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미국장을 한번 보니까 미국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. 미국장은. 자, 미국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업종을 해외 거로 보면은, 자, 다우를 보면은 다우가 예전에는 20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30개 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30개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3일 연속 올랐습니다. 3일 연속 오르고 어쩌면 이거를 뚫고 오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. 왜? 뭐 성탄절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큰 명절이죠.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, 그건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 거죠. 그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했다는데, 나는 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는데,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메리 크리스마스,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 내 귀에 낯설지는 않는 거죠. 뭐 그래도 뭐 너무 종교의 뭐 명절이라 이렇게 해야 되나? 뭐 하여튼 큰 사건이죠. 뭐 큰 좋은 뭐 성탄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기서는 굉장한 현인이죠. 그런 성탄절을 갖다가 뭐 종교가 달라도 다 같이 축하하고 축제로 이끌어가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. 재밌는 일이고 뭐 나는 뭐 그래 봅니다. 뭐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랠리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하고도 있고. 그러니까 명절 전에 좀 올랐지요. 성탄절 전에 좀 올랐습니다. 다우가 좀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지요. 나스닥도 올랐고 S&P 500은 500개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미국 지표 중에 가장 많지요. 나스닥이 100개 종목, 다우가 30개 종목, S&P 500이 500개 종목이니까 이 500개 종목이 이 고점은 못 들었지만은 종가 대비로 역사적인 고점이 되었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 날.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볼 때 S&P 500으로 보면은 미국 전체 시장으로 보는 거죠.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뚫은 날이구나. 아주 해피한 날이죠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우나 나스닥 같이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걸 봐서는 연말 랠리가 있었다. 또 진행 중이다. 뭐 나는 이래 보입니다.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다. 하는 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고 남은 며칠 동안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미국장은 이렇습니다. 유럽장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장을 한번 보자면은
영국, 뭐 독일, 이거 누르면 큰 것도 같이 나오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. 영국, 독일, 프랑스 뭐 다 올라가고 있고, 유로스톡스 50은 유럽의 주요 종목 50개를 모은 거니까 유로스톡스를 보게 되면은 유럽 종목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다. 뭐 그러니까 다우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. 이걸 봐도 좀 올라왔구나, 연말 랠리가 좀 있구나, 좀 더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코로나 사태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.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만큼 경기가 좋았을까?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거는 뭐 주가 지수라든지 국가 GDP를 얘기하는 겁니다.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하고 국가 전체의 경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뭐 지금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우리 나라 주식으로 들어와서 외국은 랠리가 일어나고 미국은 고점 대비 S&P 500이, 미국을 대표하는 S&P 500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습니다. 종가 대비로.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뚫었다. 나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 거냐 하는 게 뭐 1차적인 의문 사항이죠. 그러면은 과연 갈 거냐 안 갈 거냐.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고, 코스피 200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높은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선물로 보면은 선물이 조금 더 높습니다. 그래도 전고점은 못 뚫었지만은 선물은 코스피 200보다 좋고 코스닥 코스피보다도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냥 보기에.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떨까? 코스닥도 뭐 그래 나쁘지는 않는데 음봉을 내면서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음봉을 내면서.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면 더 좋을 건데 음봉을 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그냥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시총 순위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습니다. 시총 순위가 제일 큰 게 삼성전자죠. 삼성전자를 내가 요 11월 말인가 뭐 11월 초인가 모르겠는데 뭐 7만 원 정도 할 때 요 위까지 껐지요. 이게 바닥일 거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올라올 거다 하고 얘기했습니다. 내가 끈 게 8만 원을 뚫고 뭐 8만 2천 원 정도까지 끊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8만 전자가 되었습니다. 어제분가 그제분가 모르겠는데 8만 500원이 되었습니다. 8만 500원. 이래 보면은 이 상위 20개 종목,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, 네이버, 삼성전자, 우선주, 삼성바이오로직스, 뭐 카카오 쭉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니까 삼바 이거를 갖다가 박사님이 전에 25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산다고 했는데 안 샀더라고요. 무조건 샀으면은 100만 원 넘었으니까 4배는 낫지요. 그래가 찾아보니까 그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. 2년이 넘었습니다. 벌써. 세월이 참 잘 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하면 카카오하고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약해 비는데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꽤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배터리주들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턴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지금 좀 처바가 있는, 잘 나가다가 3000% 빠진 그런 주식이 카카오, 네이버 이런 것들인데
이런 종목들이 처져 있지만은 조금 돌아서서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주를 보니까 위로 조금 더 갈 것 같아.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는 게 좋겠다고 박사님이 얘기했다고 전해드렸고, 나도 개인적으로 저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요. 저 정도, 요 정도입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정도는 올 거고, 이거보다 이제 더 올라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정도 올라와 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다른 종목들로 순환이 되면서 연말 연시 나름 짧은 기간의 호황, 뭐 그 호황이 뭐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황을 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 선거가 3월 달에 있죠. 선거까지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88일 남았다 이런 것 같은데, 이제 석 달이 안 남았습니다. 석 달이 안 남았으니까 어 뭐 선거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선거 한두 달 전까지는 오른다 그랬지요. 오르는 경우들이 많더라. 그리고 선거 기간이 되면은 주로 뭐 주가에 신경을 못 쓰니까 별로 오르지 않더라. 대부분 사부작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과거에. 그러면은 일단 주가 지수는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는 동안 그 대선 테마주들이 아직 빛을 못 본 테마주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선판이 좀 요상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꽤나 있다. 지금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최악의 후보 같은 사람들이 대선에 나왔습니다. 대선 후보가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던데, 첫 번째 제일이 아니고 여당인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제1야당인 윤석열 후보, 세 번째가 지금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인 허경영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리고 황장수도 후보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튀어나온 후보가 벌써 6명입니다.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할 때 나왔던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안경 쓰고 눈 땡그란 사람 하나 있었지요. 김진태 말고. 그 사람도 아마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. 나왔다고 생각하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지금 한 6, 7명이 벌써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런 난리패스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, 내가 뉴스도 잘 안 보지만은 대부분은 이재명과 윤석열에 관한 그 뉴스가 대부분이지, 거기에 관련된 뉴스, 뭐 본인 포함해서 뭐 가족, 뭐 친인척 이런 뉴스들입니다. 그게 대부분이지 나머지는 별 이슈가 안 되고 있다. 그나마 이슈가 좀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? 허경영인데, 지금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, 말도 안 되는 후보가 지금까지 허경영이었거든요. 허경영이 대선에 뭐 몇 번 출마했었지요. 지금이 한 세 번째인가 될 겁니다. 뭐 몇 번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, 뭐 한 20년 전인가 뭐 30년 전인가 나타나가지고 90 몇 년도인가 뭐 나타난 것 같아요. 90 몇 년도에 나타나가지고 대선 후보로 처음 나왔는데, 그때 영상 사진 보니까 뭐 대단히 샤프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. 그리고 말도 70년대 연설하듯이 하던데, 그리고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뭐 개그맨 수준이 되었지요. 개그맨 수준으로 전락을 한 건지 뭐 어차피 그래 됐습니다. 어쨌거나. 그리고 그 공약만 본다면은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공약이 누군가 보니까 뭐 그래도 허경영이 내인데 제일 도움이
이익이 되는 공약이더라고요. 공약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공약인데 어차피 뭐 어느 놈이 되나 뭐 똑같잖아요. 똑같은데 허경영이 만약에 뭐 가능성은 없지만 된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돈을 참 많이 받겠구나. 부부 합산하면은 뭐 한 5억, 7억 이래 받는 것 같은데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, 허경영 대통령이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돈을 준다니까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. 1년을 줄지 2년을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 코로나 비상사태라고 준 돈 다 친 것보다 한 달 주는 돈이 더 크고 당선되자마자 1억 주겠다고 하니까 참 저 허경영이 되면은 나한테는 참 이익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완전 코미디거든요. 뭐 파퓰리즘의 극치인데 뭐 허경영 말을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추가 예산 편성보다 기존에 나가는 돈을 갖다가 없애고 그걸 갖다 국민에게 주겠다. 그러니까 어 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한테 이득되는 건 없습니다.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지요. 뭐 그 숫자가 수만 명, 수십만 명 될 겁니다. 최소 수만 명, 수십만 명이 되는데 뭐 기관장 자리매도 뭐 만개가 된다고 하니까 뭐 기관장이 100배 잡으면은 뭐 수십만 명, 100만 명 이래 되겠지요. 그 안에 나는 못 속합니다. 근데 허경영이 되면은 내인데도 1억 준다니까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. 자, 다시 이 주식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주식을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랐지요.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과 어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나는 일단은 오른다고 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샀네요. 뭐 한두 달 사이에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것 같더니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. 나는 이렇게 1100만 주도 팔고 어마무시하게 파는 것만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수익이 회사가 이익이 그래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나는 주변에 한 달에 한 번씩 삼성전자를 사시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사는 기준은 자기가 산 평균 매달 한 번씩 사면은 산 평균이 나오지요. 그 평균을 넘어서기 전까지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샀던 그 삼성전자의 제일 비싼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 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죠.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고 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. 옆으로 길 때. 사봐야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두 번밖에 없었네요.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뭐 볼 거다고 하더니 못 보고 뭐 8만 원을 받습니다. 8만 원을 받고 지금 9만 원, 10만 원 볼 거냐? 뭐 알 수 없지요. 내년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. 삼성전자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는 됐지요. 이 떨어진 거 절반은 통상적으로 들어오잖아요. 절반 정도 들어오면 아마 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전고점 정도 올라오면은 조정한 반등이 맞지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끄면은 이렇다 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. 누구나. 주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.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떨어지면 이제 조정이다. 눌림목에 들어가야 된다. 부르짖는 사람도 많을 건데 외국인이 그 산 금액의 한 80% 정도를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산 것 같아요.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. 그러면은 이렇게 샀다고 해서 뭐 한 5조 샀다고 해서 계속 갈 거냐? 아니면은
조정받을 때 털 거냐는 잘 봐야 될 상황입니다.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턴다 이러면은 삼성전자가 한 번 더 꼬꾸라질 수도 있다.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.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부터 또 한 달에 한 번씩 살 필요가 있겠죠. 삼성전자가 대한민국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이 망해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보다 늦게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삼성전자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또 외국인이 가지고 있네요. 51.9%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지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게 아닙니다. 대한민국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재용 거도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. 이재용이가 경영을 갖다가 그나마 잘 하니까 이 외국인 대주주들이 볼 때 그나마 잘 하니까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거지, 경영을 잘 못하면은 날라갔겠지요. 날라갔을 겁니다. 그리고 이재용이가 외국인의 이익에 덕이 안 되게 딴지를 거니까 몇 번 교도소에 들어갔지요. 지금은 나와 있지만은 거기 아마 이재용이가 교도소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무슨 청탁, 뭐 말사줬다 어쩌다 다 핑계죠. 원래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기업이 후원해 줘가지고 금메달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 그 88 올림픽, 84 올림픽 때부터 그래 됐습니다. 아니면은 우리 금메달 못 땄습니다. 우리 그 76년도 양정모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그때는 어찌 됐는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 때 금메달 딴 거 가지고 뭐 딱지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. 여러 가지가 나온 뭐 기억이 나는데 뭐 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, 모스크바에서 했나? 하여튼 저 공산당들이 점령한 나라가 할 때는 우리가 참석을 못했지요. 그래가지고 김진호 같은 양궁 선수는 좀 아쉬웠지요.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모든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올림픽이 안 열리는 바람에 금메달을 못 땄지요. 그 뒤에 김순영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좀 뭘 해도 뭐 평생 왕자에 있는 사람은 없지요. 건불 10년이라고 오래 해도 10년, 뭐 15년 지나면은 다 물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거는 한때다, 한때입니다. 한때 SK텔레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의 왕자였지요. 여기 사라지고 없습니다. SK텔레콤 여기 있나? 안 보이거든요. SK텔레콤. 삼성전자도 이렇게 왕위를 지키고 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. 뭐 한 10년 지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 1등 주식이 돼 있는지 그대로, 아니면은 한 10년, 20년 지나면 또 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. 그건 지나봐야 합니다. 자, 어쨌거나 연말 랠리는 시작이 되었고 연초까지도 이 따뜻한 훈풍이 개미들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 거냐가 중요한데, 그 종목들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또는 잘하는 또는 떠벌이 강사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지요.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갈 겁니다. 그리고 대선 테마주들이 또 가겠지요. 대선 테마주. 이 대선 테마주는 보통 이 빨리 끝난다고 하는데, 글쎄요, 뭐 빨리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뭐 한 1월달, 2월달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재명 테마주 쪽으로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.
뭐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그게 그겁니다. 만약에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바뀌겠지요. 근데 허경영은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떨 때 보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저 좀 이상하지 않나. 뭐 좀 앞서가면 그렇습니다. 세계 단일 정부도 그 허경영 입에서 나왔었거든요. 과거에.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걸 갖다 좀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어느 정도 앞서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앞서간 대통령이 지탄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.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.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평가를 제대로 받습니다.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렸지요.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제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. 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외놈도 포함이 되죠. 고마운 사람인데 외놈이라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다들 일본을 싫어하니까 외정시대 때 한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 하나를 꼽는다면은 노예제도를 철폐한 거죠. 노예제도를 철폐한 거다. 대한민국이 노예가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90%는 노예였지요.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 국가의 국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썼는데 대한민국에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쓴 좀 독특한 민족이죠.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희한한 민족입니다.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게 일본이었죠. 일본. 왜 해방시켜 줬냐? 대한민국 노예들이 불쌍해서 아니죠.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죠.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이 된 거겠지요. 자, 또 샜는데, 자,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좀 떨어졌던 나머지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. 방금 보기 좋은 게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현대자동차도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이래 보면은 좀 갈 것 같다는 느낌 드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우리나라 주식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대형주 종목들입니다. 등락순위 이 금요일이죠. 금요일 보면은 상한가 4개가 나왔습니다. 상한가 4개가 나왔고 종목을 본다면은 뭐 코스닥이겠죠. 뭐 SM, CNC, 타이거 뭐 이 반도체네요. DIC 이거는 코스피네. 액토즈 소프트 이거 코스닥.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 코스피가 하나씩 2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. 상한가에도 들어오고. 근데 며칠 전에 한번 20위 안에 몽땅 코스닥이 들어와 있고 코스피는 하나도 없는 적이 있었죠. 좀 특이한 날이 있었다 하는 기억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12월 20일 날 하루를 빼놓고는 12월 20일 하루를 빼놓고 12월 20일이 많은 날이냐? 요 날입니다. 장대 음봉이 놓은 날. 이날 5천억을 팔았습니다. 그 전날 올렸죠. 올리고 좀 더 오르려나 좀 불안했는데 그대로 밑으로 쳐박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3일, 4일 올라가지고 종가 기준은 아직 못 미쳤습니다. 장중에는 들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하니까
와,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? 예상을 할 수가 없지요. 여기서 조금 조정받고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냅다 쳐박으니까 와, 이렇게 깊이 흔들면은 이거 멘탈 안 망가질 수가 있겠습니까? 망가지지요. 특히 뭐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지요.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. 이 와중에 어, 들어간 사람이 있지요. 들어갔는데 이만큼 올랐지만은 수익은 별로 안 났지요. 왜? 윗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수익이 얼마 안 납니다. 하지만 요 고점을 뚫고 슈팅이 놓으면 그때는 수익이 좀 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갖다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. 개인들이 팔면 뭐다? 올라간다. 올라간다. 개인이 1조 1000억이나 팔았습니다. 이거 강력한 상방 시그널이네. 이래 볼 수 있습니다. 개인들이 1조를 샀습니다. 이거 하방 시그널인데 이렇게 시그널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그 와중에 연속해서 4일 동안 뭐 3조를 넘게 팔았지요. 그래서 이거를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가는 중이구나.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올라갈지 뭐 바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연말 연시의 랠리는 있다. 이 연말 연시의 랠리에서 나름대로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할 때 그때 발 맞춰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빠져나오지만은 그 주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주가가 안 떨어지고 거의 뭐 횡보를 하면서 뭐 횡보를 한 데서 우상향 횡보는 아닐 거고 우하향 횡보 내지는 그냥 횡보일 가능성이 많겠지요. 그런 횡보를 할 때 종목에서 순환매들이 꽤 일어나지 않을까. 한 2, 3주 정도는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. 그리고 뭐 선거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잠시 올랐다가 뭐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그거는 아직 한참 몇 달 뒤의 얘기니까 접어두고 일단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테마에 맞게 잘 매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긴 시간 동안에 떨어지면서 손실 본 거의 이 일부를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을 때 박사님 마이너스로 물려 있던 것들 수익으로 돌아서더라고요. 수익으로 돌아서는데 요즘 그 스캘핑에 꽂혀가지고 스캘핑에서 버는 거를 갖다가 다 날리더라고요, 그냥. 그래서 야, 안 날리면 돈이 되는데 왜 자꾸 날리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박사님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시도,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.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. 기존의 기법이 한 2달 제대로 안 먹혔어. 기존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안 먹혔어.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내고 있는데 그 개발 비용 R&D가 많이 든다. 뭐 하다못해 오뎅집을 하나 차리더라도 R&D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가 초기 투자 비용이 뭐 꽤 드는데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마인드로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계시던데 버는 돈에서 날라가니까 뭐 옆에서 지켜보기는 좀 아쉽다,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하지만 뭐 또 새로운 기법이 성공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
하는 생각을 하면서 박사님이 저렇게 안전함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세월만 지나면 계속 돈 벌 수 있는데 왜 저런 무리한 도전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또다시 힘을 내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. 도전을 하니까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, 꼭 잘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은 참 잘 보는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은 보니까,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. 시장은 틀리지만은 내보다 못 맞추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장은 잘 맞추는데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도 있지요. 그런 사람은 매매의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. 매매의 기술이. 그 매매의 기술을 조금 더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. 뭐 내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반성하시면 되고 해당이 안 되면은 뭐 거의 뭐 안 들어도 되죠. 자, 여기서 요 저점만 안 깨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. 강한 상승이 그냥 나오느냐, 짱대 양봉으로서 내느냐에 따라서 파생하는 사람은 희비가 크게 깔릴 수 있지요.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짱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때가 될 때 놓는다. 아무 때나 놓는 건 아니다. 그 때는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때는 잘 찾으시기 바라고, 어쨌거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